자, 이번 시간은 169페이지 들어갑니다.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양쪽 의뢰인 만나는 거죠. 저번에 기초이론 할 때 한번 개념은 다 잡아드렸고요.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계공에게 중복해서 중개 의뢰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하죠. 그리고 대부분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죠. 전화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네. 여러 계공에게 의뢰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찾아서 중개 완성시킨 계공만 보수를 받는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계공에겐 좀 불리한 형태의 계약이다. 전속은 한 사람의 계공에게만 의뢰하는 방식이자. 계공은 유리한 형태죠. 대신 상대방을 쉽게 못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 정보망 또는 이관신문의 정보 공개에서 신속하게 상대방을 찾아서 중개 완성시키자 이거죠. 책임 중개 기대할 수 있죠. 성실한 중개도 기대할 수 있어서 모두에게 유리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을 하면 1대1 계약이다 보니까 둘 모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자, 일반 중개 계약 시작하는데 169쪽에 그 음영 처리 박스를 보시죠. 법이 22조. 자, 밑줄 친 거 읽어볼게요.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어떤 의뢰인이 계공회의에 찾아왔어요. 사장님, 나 우리 집 팔아주는데 나 사장님 사무실에 일반 중개계약서 있는 거 알고 있네. 나한테 그 일반 중개계약서 하나 써주지.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제안을 받으면 계공은 깜짝 놀라지. 이게 뭐니? 혹시 공인중개사 공부해요? 이게 물어보겠죠. 요즘에 공부해? 이게 물어보겠지. 네.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이런 거죠. 밑에 1, 2, 3, 4 네 가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위치. 저 50평 살아요. 규모. 다음 거래 예정 가격. 우리 집 10억에 팔아주세요. 거래 예정 가격. 보통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끝나고 그냥 메모 남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3번.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해 정한 중개 보수다. 이 사람이 10억에 팔아줘. 그러니까 계공이 보비 500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보비 900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 안 하죠. 뭐 만나자마자 보비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하기도 민망하죠. 근데 이런 상황을 해보는 거예요. 의뢰인 씨 이거 딴 데 맡기지 말고 나한테 보름만 맡겨봐. 그러면 내가 보름 안에 꼭 팔아주고 보비 900인데 내가 500만 받겠어. 이렇게 제안했어. 중개 보수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한 거예요. 했더니 의뢰인이 좋아요. 오케이. 했다는 거죠. 그럼 4번. 계공과 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걸 구두계약으로만 하면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냐 이게 딴소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의뢰인은 다시 22조. 의뢰인은 내가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공에게 우리가 방금 대화한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즉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법조문은 이 요청이 있었을 때 꼭 작성해줘라 이런 규정은 또 없어요. 그래서 서면화의 권장의 의미일 뿐이다. 권장의 의미. 자, 우리는 문제 푸는 거니까 이렇게 답하세요. 중개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공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X. 의뢰인이 계공에게 그냥 작성을 요청만 할 수 있으니까 작성을 의무는 없는데 서면화하면 장점이 많다라고 권장의 의미일 뿐이라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1, 2, 3, 4 네 가지를 묶으시고 기재 요청사항 이렇게 쓰고 기재 요청사항 위가 수준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요? 위가 수준. 위는 위치 및 규모 빼먹지 말고요. 가는 거래 예정 가격 수 중개 보수 준 너랑 나랑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런 질문입니다. 의뢰인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시 계공에게 기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위가 수준 아닌 걸 찾으면 됩니다. 또 이렇게 문제를 또 있습니다. 중개 의뢰인은 계공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중개 의뢰인은 계공에게 중개 보수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대통령령 19조 합니다. 여러분 모든 표준서식은 누가 정한다고? 국장이 정한다고. 국토부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국토부령. 이 국토부령이 국토부 장관령이죠. 그래서 모든 표준서식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기 때문에 표준서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이. 그래서 국토부령에 위임을 한 거예요. 표준서식을 정할지 여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한 거예요. 국토부령을 가보면 표준서식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국토부령을 가보니 13조에 0이 대통령령입니다. 19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는 별지 제 14호 서식에 따른다. 라고 해서 현재 국장은 표준서식을 정한 거죠. 안 정해도 되지만. 사실 서면화를 권장하려면 표준서식을 정해줄 필요는 있죠. 근데 정했어. 근데 국장은 현재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죠. 근데 권장받는 사람은 이걸 꼭 사용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문제 풀 때 이렇게 풉니다.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서식 정에 권장할 수 있다. 5. 일반 중개계약서는 현재 법령에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다. 5. 개공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준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X. 이 법조문만 잘 이해하면 다 끝나요. 그 내용을 풀어 쓴 게 저 밑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공에게 다음 4가지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위가 수준. 동그라미 2번. 요청이 있어도 작성 교벌 의무는 없다. 표준서식.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서식청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모든 표준서식은 국토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표준서식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따라서 대통령령에는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 권장할 수 있다라고 위임을 하고 있어요. 표준서식인지 여부는 있는지 여부는 국토부령을 보면 돼요. 근데 3번 국토부령에 가보면 현재 표준서식은 14호 서식에 따른다고 해서 현재 국토부령엔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고 특히 4번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걸 몇 년간 보존해라 이런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표로 정리해 드렸죠. 표로. 자,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다. 표준서식은 있다.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다. 보존할 의무도 없다. 정보 공개 의무도 없다. 근데 이제 배우게 될 전속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있고 반드시 사용해서 작성해야 되고 3년 보존해야 하고 정보도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 양 계약의 공통점은 뭐밖에 없어요? 표준서식이 있다. 이거 하나만 공통점인 거야. 표준서식이 있다. 이것만 공통점. 그럼 제가 표 가지고 문제 내볼게요. 표만 가지고 문제 내볼게요. 양 계약은 법령에 모두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다. 5. 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공은 모두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X.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X.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자, 일반 중개계약은 이걸로 끝. 자, 이제 오른쪽에 전속중개계약. 제가 일반 중개계약 금방 끝냈죠. 이렇게만 이해하면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다 풀어요. 정말입니다. 다 풉니다. 이번 28회 시험에도 일반 중개계약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지선다로 나왔고 현재 공부한 내용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전속중개계약은 처음 많이 써 있는 거 이거는 그냥 여러분 참고로 읽어보세요. 의의를 한번 써드린 거고 밑에 전속중개계약 체결로 갑니다. 체결. 중개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계약이죠.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선택하든 전속중개계약을 선택하든 자유일 테니까. 자, 유효기간 갑시다. 유효기간은 원칙 몇 개월? 3개월. 문제 낼 때는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5 이렇게 내는 거고 6이라고 잘 나와. X 3. 3자를 외우는 방법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른다. 그러니까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근데 약정이 없는 한 6개월로 한다. 그럼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개공의 의무. 1번. 전속중개계약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령의 전속중개계약서가 있고 이걸 반드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일반 중개계약은 안 그랬죠. 표준서식은 양쪽 다 있지만 여기는 사용할 의무가 없고 여기는 사용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무려 몇 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보존해야 한다. 그래서 전속에는 3자가 2번 나온다고요. 전속중개계약은 3자가 2번 나와요.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다.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실수 안 합니다. 3자 2번. 그 다음에 정보공개.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비공개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의뢰인이 우리 집사람 몰래 팔아주세요. 집사람 알면 저 죽어요. 공개하지 말라는 거죠. 네. 개공이 그 정보망에 공개하면 사모님 모르실 텐데요. 정보망은 개공들만 이용하거든요. 우리 안사람이 개공이에요. 이런 뜻이었죠. 네.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안 된다. 7일하고 또는 하고 밑주신 게 중요한 건데 왜 7일을 주었냐면은 저 밑에 공개 내용이 있죠. 박스. 정보 공개 내용이 총 몇 가지예요? 7가지. 7가지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며칠, 7일, 하루에 몇 개씩, 1개씩 분석하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7일 이내에 어디다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모두 공개하면 틀립니다. 모두 공개하면 틀리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뭐 어지간하면 일간신문 이용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빌딩 정도는 되어야 일간신문 이용할 것이고 대부분 우리 개공들만 가입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공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겠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단원이 나중에 7장 가면 따로 있습니다. 7장에서 따로 배웁니다. 다만 이제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됩니다.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5 이렇게 됩니다. 다음 2번. 지금 중개 의뢰인은 나만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중개 의뢰인에게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체 없이. 아 그렇지. 미친 듯이 알려줘.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일 이내하고 지체 없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해해보죠. 분석해서 며칠 안에 분석을 해서 7일 안에 공개해라. 공개했으면 미친 듯이 문서를 알려줘라. 문서로 해야 돼. 말로 하면 안 돼.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문서로. 자 다음에 보충학습 밑에 3번.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계속 문서로 통지해라. 1주에 2회 이상이 아니고 2주에 1회 이상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해해요. 처녀 총각이거든요. 아니 저 총각이 개공이 자꾸 이렇게 문자가 오지. 그러니까 이제 2주 1회 이상. 너무 뜸들이면 너무 텀이 길면 오해하잖아요. 오해하니까. 네. 서운해하니까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라. 자 개공의 의무 받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고 3년 보존하고 정보 공개하고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고 2주 1회 이상 통지하고 다음 정보 공개는 어떤 정보를 이제 공개될 것이냐 어떤 정보를 공개될 것이냐 자 정보 공개사항 정보 공개사항을 공부하는데 거기 7가지잖아요 7가지인데 제가 이제 9가지로 늘려서 쓸 건데 어차피 순서는 같은데요. 박스 왼쪽에다가 9개로 쓸 준비하시고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것은 박스 왼쪽에다가 1번 특정이라고만 쓰자. 이걸 다른 말로 중개대상물의 표시라고도 하고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특정, 표시, 기본. 앞으로 특정, 표시, 기본이라는 단어가 뜨면 눈앞에는 열차가 지나갑니다. 어떤 열차?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 연도, 용도, 구조, 윙 이게 지나갑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이걸 외우란 말은 아니고 무슨 어떤 건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되는 것들이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 연도, 용도, 구조 이렇게 특정, 표시, 기본을 공개해라. 정보망 일간신문에다가. 두 번째,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입차권 등 두 글자로 뭐 권리관계, 권리 이렇게 쓰면 돼요. 권리관계를 공개해라. 등기부 떼서 권리관계 공개하라 이거지. 다만 이어지는 말 중에요.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쉬운 말인데 되게 문제 잘 나옵니다.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X. 세 번째,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공법상 이용 제한이라는 건 이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 지구 안에 속해 있느냐, 그 안에서 어떤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느냐, 이게 이용 제한이고, 거래 규제라는 건 나중에 저와 함께 배워요. 토지거래 허가. 우리 기초이론에 공부했었죠.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를 받아야만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죠. 이 거래를 규제하는 거죠. 투기가 우려되니까. 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걸 발급받으면 나와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3번 오른쪽에다 쓰세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사항 괄호 열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쓰시고 이 세 가지를 묶으시고 특정 권리 공법. 시작. 특정 권리 공법 이렇게 외웁니다. 특정 권리 공법. 이 세 가지를 묶은 이유는 공부 때에서 확인하는 것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상 증명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아하. 특정 권리 공법. 특정 권리 공법.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굉장히 길죠. 이렇게 씁니다. 시설물의 상태. 물론 문제를 낼 때는 거기 있는 것 중에 골라냅니다. 다음 중 정보 공개 사항을 모두 골라라. 기억번,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그러면 O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읽으면 안 된다고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러지 말고요. 정확히 다 읽으셔요.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이렇게 시험을 냈을 때 이런 게 있었나? 쓰레기? X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설정 상태. 아이고 힘드네. 다음에 다섯 번째. 벽면 및 도배의 상태. 4번, 5번 묶으시고 상태 뭐라고요? 상태. 다음에 여섯 번째는 환경 조건이라고 있죠. 환경 조건을 공개해라. 환경 조건은 일소진이라고 외웁니다. 일조, 소음, 진도. 일곱 번째, 입지 조건도 공개를 해줘라. 입지 조건은 이것도 눈에 익혀놔야 됩니다.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간단히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웁니다. 도, 대, 차, 교, 판. 도대차 교판이 무언지는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도대차 교판이 무언지는 자세히 안 써도 돼요. 읽어만 드리죠.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도대차 교판 이렇게도 익혀두시고 거기 있는 단어들을 눈에도 익혀놔야 돼요.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그러면 공개사항이냐면 O 이렇게 풀어야죠. 그래서 환경 입지.
다음에 이제 얼마짜리냐?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하고 이렇게 묻고 또 9번은 다른 색깔로 공시지가. 순서대로 돼 있긴 하죠. 자, 공시지가는 뭐일 경우에는 임대차일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매매일 때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공개해야 되고. 자, 그러면 정보 공개 사항은 어떻게 외울 것이냐? 이렇게 외운다.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 자, 8가지 더하기 뭐? 공시지가.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 그래서 공개사항에는 공시지가가 있다. 공개사항, 공시지가. 그럼 8가지는 어떻게 외우느냐? 자, 준비 자세. 우리 시원이 기초이론 할 때 했잖아, 우리. 기초이론. 안 들었다고요? 웬만하면 듣고 오시죠. 왜? 왜? 하고 오시죠. 8가지 준비 자세. 자, 특정 권리 공법. 시작.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8가지. 다시 합니다.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이다.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특정 권리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셋, 둘, 하나. 특정 권리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더하기 공시지가. 제가는 이 정도 속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특정 권리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더하기 공시지가. 자, 이걸 공개했습니다. 그럼 이제 173. 이제 누구의 의무? 의뢰인에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구나. 중개 의뢰인. 죄송합니다. 중개 의뢰인. 네, 제가 발음은 그렇게 해요. 중개 의뢰인. 중개 의뢰인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도 있네. 자, 권리 의무를 먼저 봅시다. 1번.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유효기간 내에 그 전속 개공 말고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했습니다. 위약이죠, 이거. 한 사람한테만 맡겼는데 이때는 중개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공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핵심은 거기입니다.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시작.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다른 개공에게 중개 의뢰해서 거래했다.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그 해를 강하게 발음해야 돼요. 똑같이 해줘야 합격합니다.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물론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했다. 위약금 안 줍니다. 유효기간 내. 자, 2번. 역시 유효기간 안에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되는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하였다. 나쁜 놈들. 개공이 두 사람을 소개시켰더니 두 사람이 따로 몰래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하면서 둘이 계약했다는 거지. 이런 얘기 나눴겠죠. 아니, 우리 개공한테 전화하면 어떡하지? 안 판다고 그래. 나쁜 놈들. 이러다 걸렸다는 겁니다.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되는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했다.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해당하는 위약금. 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개공의 의뢰인의 의무를 본 거죠. 의무. 아직 권리는 안 나왔습니다. 의무. 자, 소유비용 지율 1번. 중개 의뢰인이 유효기간 안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했다.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우리 줄이면 뭐라고 그러죠? 스발상. 스발상이죠.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는 것은 교차로 같은 데 물건 내놓고 아니면 뭐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다는 거죠. 주로 이제 생활정보지 있는 거 내놓은 거죠. 내놓고 내가 알게 된 상대방을 말하는 거죠. 그랬다면 중개 의뢰인은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할 때 소요했던 비용을 지불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장 속에는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위약이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의뢰인은 유효기간 안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없다. 그럼 틀려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는 있다. 그런 권리는 있다고. 권리는 있는데 개공에 한 푼도 안 주면 개공은 저자가 나한테만 의뢰했는데 열심히 중개하다가 비용 들었는데 이게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쓴 만큼 주도록 하자. 예를 들어 동그란 3번을 보니까 동그란 2번이죠. 동그란 2번 보니까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기로 했었다 이거야. 근데 의뢰인이 스발상했다 이거죠. 그럼 보수의 50%니까 50만 원. 50만 원 범위에서 쓴 게 30이었다? 그러면 30. 쓴 게 70이었다? 그러면 50. 이렇게 받는다는 뜻이구나. 핵심은 어디냐면 범위에서, 이 네 글자가 제일 중요해요. 범위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밑에 주의 보니까 이렇게 냅니다.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늘 이렇게 내요. 틀리게 낼 때는.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범위에서. 앞으로 노래 부릅니다.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노래 같이 불러요. 자, 다시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노래 좀 해봐요. 하세요. 안 하는 거 다 보여요. 보입니다. 자,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게 빠지면 안 된다고. 제가 노래를 되게 못하거든요. 노래 못해서 한이 맺혀가지고 수업 시간에 노래를 해요. 잘했죠? 네. 자, 범위에서 빠지면 안 된다. 자, 위반시 제재. 위반시 제재는 첫 번째 임등치. 그 전자 동그라미 쳐요. 전자라고 나중에 외우거든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 요청에도 정보를 공개했다.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등치. 이것도 잘 나오고 2번이 더 잘 나와요. 2번은 국토부령이 전한 전속중개계약서, 서자 동그라미 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았거나 보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용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그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했다는 건 사용 안 했다는 얘기지. 보존 안 했다,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거는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잘 내요. 헷갈리라고. 예, 동그라미 2번은 업무정지만 줄 수 있는 거라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걸로 골라야 돼요. 자, 됐고요. 이제 뒷장에 서식을 보셔야 돼요. 그 175쪽에 서식도 시험이 나오거든요. 서식이 더 어려워요. 그 175와 176쪽은 일반 중개계약서고 177과 178에 있는 건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자, 175로 갑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중에 만났겠지.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의뢰인은 갑이고 의뢰인은 이 계약서에 의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공에게 의뢰하고 개공은 승낙합니다. 원래 이제 계약서에는 갑을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갑을을 전부 다 개공과 중개 의뢰인으로 바꿔서 썼어 일부러.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시라고. 이 배려심 봐요. 원래 진짜 서식에는 갑을 이게 예를 들면 1번은 갑의 아니 을의 의무 이렇게 써 있어요. 2번은 갑의 권리 이렇게 써 있고 1번은 제가 다 바꿨어요.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은이라고 일부 다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평소에 공부하실 때도 좋거든요. 1번은 제목이 뭐예요? 개공의 의무. 일반 중개계약서는 개공의 의무도 있네.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 색칠하세요. 개공의 의무. 내용은 밑줄 치지 마세요. 개공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할 말 없어 쓴 거예요. 비워놓긴 뭐하니까 성실히 노력하고 그냥. 성실히 안 하면 어쩔 건데 또. 그렇잖아. 할 말 없어 쓴 겁니다. 자, 2번은 별표. 중개 의뢰인에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자, 1번이 반가로 1번이 권리고 반가로 2번 의무예요. 자, 의뢰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공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아하, 이게 서식에 써 있는 거구나. 다른 개공에게도 의뢰해도 되는 게 일반 중개계약이잖아요. 이게 서식에 이런 말이 적혀 있네요. 다른 개공에 의뢰해도 된다. 권리. 자, 2번은 형광펜으로 칠해야 돼. 형광펜으로. 형광펜으로 칠해야 됩니다. 의뢰인은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잘 표시해 두세요.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아시게 됩니다. 자, 1번은 개공의 의무였고 2번은 의뢰인의 권리 의무였다.
자, 3, 4, 5번을 묻습니다. 그러면 3, 4, 5 이렇게 묶으시고요. 묶으시고 제가 쓰는 글자에 동그라미 치세요. 유, 중, 배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유효기간,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 유중배라고 외웁니다. 유중배. 그 김중배 친구 있습니다. 유중배. 내가 좋냐? 다이아몬드가 좋냐? 다이아몬드가 좋지. 네, 다이아몬드 좋죠. 유중배. 자, 유는요. 유효기간. 원칙은 3개월. 합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네요. 아까 법조문에는 없었잖아요. 서식에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네요.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뭐냐면 나중에 거래가 성사되면은 의뢰인은 개공에게 얼마 지급하기로 하자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적냐면은 보비 더 받을까 봐 그런 거예요. 보비를 더 받을까 봐 벌벌 떨어요. 그래서 처음에 중개계약 할 때부터 일반 중개계약, 이따 전속 중개계약서에도 다 중개보수를 미리 적어요. 이게 참 특이한 게 일반 중개계약서에 중개보수를 적는 다음에 느낌이 되게 틀려 보여요. 왜냐면 보비를 왜 거기다 적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에도 중개보수를 약정해서 미리 적는 거구나. 아하. 당후장 표시도 알아야 돼. 당후장 표시. 뒤쪽 별표 요율 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그 중개보수 요율표를 뒤에 수록하게 돼 있거든요. 요율을 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거기요.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실비라는 건 나중에 배우는데 중개보수 받고 실비를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 5번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 반가로 1번 중개보수나 실비를 과다 수령하면 차익을 환급하세요. 2번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을 배상하세요. 다 밑줄 쳐놔야 돼요. 유중배, 유효기간, 중개보수,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도 서식에 적는 거구나. 그 다음 6번,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 개공과 을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다음 밑에 거는 누르르만 보시죠. 두통 작성. 그렇죠. 너랑 나랑 둘이 하는 거니까 두통 작성하고 하고 이제 하나씩 보관해라 이거지. 계약자 보죠. 중개 의뢰인 있고 개공도 있고. 개공도 뭐 주소 쓰고 성명, 뭐 상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 쓰게 되네요. 상호도 적고 등록번호 적어요. 그 다음에 서명 또는 인 거기에다가 적으셔요. 서명 또는 인 거기에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 걸로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면 좀 충격적일 거예요. 아니 뭔 문제는 있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이 과목은 서명 및 날인이냐 서명 또는 날인이냐가 원래 중요해요. 원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서명 및 날인은 딱 2번만 나와요. 우리 법엔 2번만 나옵니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딱 2군데만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요. 책임진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중개 완성되었을 때 결과물에만 서명과 날인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중개계약은 집 팔아줘 알았어 이거잖아요. 이걸로 내가 손해배상 질 게 뭐가 있습니까? 중개가 완성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 이제 중개 의뢰 접수받는 거니까 사인만 하든 뭐 도장 찍든 안 말린다는 거예요. 서명 또는 날인. 나중에 좀만 뒤쪽을 하다 공부하다 보면 다 나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표로 다 정리도 다 돼 있고요. 다 돼 있고. 이제 지금은 이 정도 마십시오. 일반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뒷장 가시고 뒷장은 이제 접수를 받는 부분이에요. 접수. 어디를 색칠하냐면 저 위에 권리 이전용 매도 임대 거기. 여러분 매도 임대 의뢰인을 이전 의뢰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은 사람, 임대인은 임차권을 이전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권리 이전 의뢰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권리 이전용이라고 표현하죠. 매도 임대 의뢰인을 만났을 때. 그다음 밑에 권리 취득용으로 내려가십시오. 취득용.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 임차인은 임차권을 취득하려는 자. 그래서 매수 임차 의뢰인을 취득 의뢰인 이렇게 불러요. 취득 의뢰인. 자, 취득용. 매수 임차 만났을 때 써라. 이렇게 이거 알면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오,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권리 취득용 안에 보면은 희망자가 들어있을 거예요.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다 희망자가 들어있잖아요. 희망자. 그래서 희망자가 들어있으면 뭐다? 취득용이다. 이전용이 아니다. 이전용까지는 못 이혼이가 냅두세요. 냅두시고 밑에 첨부 서류 있죠? 첨부 서류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이 서식에 첨부해서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비 더 받을까 봐 그런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중개계약서를 공부해 봤고, 자, 오른쪽에 전속 중개계약서로 갈게요. 전속 중개계약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 중개계약서와 똑같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먼저 1번 제목에 색칠하세요. 개공의 의무사항, 개공의 의무. 그럼 양 서식을 비교해 보면 개공의 의무 제목 같네요. 제목은 같은데 내용은 달라요. 자, 밑에 대충 밑줄 쳐도 돼요. 아까 우리 안에서 배웠던 것이 내용이거든요. 이 서식의 내용을 미리 공부한 거예요. 개공은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로 통지를 아까 배웠잖아요. 배웠죠. 원래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개공이라고 썼어. 그 책에다가. 이렇게 바꿨어요. 뭐 어때? 뭐 우리끼리 하는데. 개공. 그 다음에 2번. 역시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라. 공개했고. 공개했으면 어떻게? 취취 없이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라. 아, 아까 다 배웠던 게 여기 있구나. 서식에 써 있는 말이었어요. 그럼 비공개 요청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3번은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라. 3번은 안 중요하고요. 자, 1번.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그러니까 이제 방금 했던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이 어디에 있는 말이다? 전속 중개계약서에 있는 말이지 일반 중개계약서에 이런 말이 있다면 틀리는 거죠. 이런 걸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죠. 방금 읽었던 내용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음 역시 2번 제목에 색칠해보죠. 중개 의뢰인에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 색칠하고 반가로 1번. 제1호, 제2호는 뭐냐면 밑에 1, 2, 3 보이죠? 여러분 이거 반가로 1번에 밑에 이제 1, 2, 3 1과 2 두 가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1과 2 두 가지는 잊지 않셔도 됩니다. 아까 다 배웠던 겁니다. 중개 의뢰인은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공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라. 1과 2가 뭐길래 1.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 의뢰에서 거래했구나. 유효기간 내에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당사자를 직접 거래했구나. 아까 배웠는 건 이거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3. 의뢰인이 유효기간 안에 스발상한 거죠. 스발상은 자 다만으로 올라가죠. 다만 3호는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할 때 소요한 비용을 지불해라. 아, 아까 다 나왔던 말이 여기 있구나. 이런 말들이 일반 중개계약서에 있다 하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런 건 구분할 줄 알잖아요. 그렇게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이 중요해요. 반가로 2번에다가 아까 제가 형광펜 칠하라고 그랬죠. 똑같은 색깔로 칠해봐요. 형광펜을 쭉 칠해요. 의뢰인은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이게 비교해 보세요. 175와 177을 비교해 보면 방금 여러분 색칠한 문장이 공통 문장이에요. 현재까지 나왔던 것 중에 유일한 공통 문장입니다. 이게. 자, 양 계약서에 있는 의뢰인의 의무야. 의무. 유효기간 유효기간이고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문장인데 양 서식에 있는 현재까지 유일한 공통 문장이라서 되게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의뢰인은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구나. 다시 177.
지금부터는 똑같아요. 양서식이. 유효기간 똑같아요. 중개보수 똑같습니다. 5번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똑같습니다. 유, 중, 배. 묶고만 놓으면 되죠. 유, 중, 배. 똑같다. 문제 내볼게요. 양서식의 유효기간 규정은 동일하다. 5. 양서식의 개공은 중개보수를 약정해서 기재해야 한다. 5. 양서식에 기술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내용은 동일하다. 5.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비교해서. 양서식 내용은 같다. 6번도 똑같다.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람 둘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첫 번째 계약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 들어가면 X. 뒷장에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으로 되어 있는 것도 똑같다. 똑같다. 결국 앞장에 개공의 의무,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 이쪽만 내용이 다른 거죠. 물론 그것도 똑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자,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하는 단원이었다. 이 서식이 상당히 부담되죠. 네, 강의는 반복해서 들으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듣고 모든 공부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유 있을 때 반복해서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공부가 쭉쭉쭉 잘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인 거고 여러분께서는 오늘까지 하는지 뭐 내일 하는지 모레 하는지 모르시겠죠. 그냥 옷이 바뀌면 다 다른 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 것이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는 179페이지부터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건강한 날,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